오늘은 여러분들 녹색 책 있죠? 요거. 네, 그거 보시면 이제 어제 했던 것보다 사진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조사 사진 같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안에 보시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칼라로 못한 이유가 일단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진 흑백으로 보셔도 시험 보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흑백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만약 시험 보는데 얘가 적용이 된다. 그럼 제가 무조건 칼라로 하라 했겠죠. 두 번째는 제작비 많이 들어가요. 2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했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을 보시라 했죠. 그렇게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실 부분은 뭐냐면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죠. 그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혹시 이전에 많이 공부를 하셨더라도 지금 동영상 보신 분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 3월달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처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좀 꼼꼼하게 좀 보고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 23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아,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맨 뒤에 보시면 부록으로 해가지고 그 법령이 많이 그 법령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근데 부록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용어가 나왔죠. 용어 정리가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 해드릴 테니까 먼저 보고 계시면 됩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 문장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문장 하나만. 거기에 제1절 손해평가의 개요해서 1번 손해평가의 의미, 기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첫 줄, 두 번째 줄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이걸 전부 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오늘은 이것만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손해평가 이 개념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만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손해사정을 하시는 분들이 손해사정사들 있죠. 거기다 똑같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 손해평가사로 놓고 보시면 보험 대상 목적물이다 그래 돼 있죠.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보험 대상 목적물 돼 있습니다. 자, 보험 대상 목적물에 일단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뭐 양파나 마늘이나 고구마나 포도나 자두나 뭐 그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일단 뭐라고 하냐면 농작물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농작물.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는 나무도 있죠. 나무. 사과나 배나 가면 같은 나무도 있습니다. 나무. 마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농작물을 노지에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설 안에서 키우죠.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농업용 시설물.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에 이제 그 같이 있으면서 그 농사 짓는 걸 좀 도와주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부대 시설. 부대 시설. 부대 시설. 그다음에 이 농업용 시설물에서 키우는 작물. 그걸 뭐라 그래요? 시설 작물. 시설 작물. 이런 애들이 뭐예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 하시는 거에서는 보험 대상 목적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요? 피해입니다. 피해. 이 피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상하는 손해일까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일까요? 네, 보상하는 손해예요. 얘는 보상하는 손해. 얘가 보상하는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권에 즉 이 과목에서 배우시는 왜 이게 보상하는 손해 나오냐 보면 뒤에 이제 각 작물별 조사 방법이 나오는데 각 그 보장 방식별로 이제 조사 방법이 나오는데
그 조사 방법에 보시면 뭐가 있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죠.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하면 어떤 피해로 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피해, 즉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아니는지를 우리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하는 제의 여부 심사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평가사는 이게 보상하는 손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설사 예를 들어서 계약자는 신고를 강풍으로 했어요. 강풍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이 강풍으로 해서 낙과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이제 조사 나가겠죠. 조사 나가서 이제 뭐 한다고요? 보상하는 제의 여부, 보상하는 손해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강풍이 불었대요. 몇 월 며칠 날? 9월 2일 날 불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기상청 누리나 기상청 있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9월 2일 날 바람이 얼마만큼 불었는가를 측정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배우시는 14m/s 이상의 바람입니다.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14m/s 이상의 바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14m/s 이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해가 있는 거죠. 14m/s 미만이다. 그러면 피해가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예요. 최대 순간 풍속이에요. 최대 순간 풍속입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바람 세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거는 보상한 손해가 아닙니다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계약자가 난리가 나겠죠. 이제 왜 안 해주냐?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데 원칙상은 이제 보상은 피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한다라고 돼 있죠. 자, 피해 사실을 확인한대요. 확인을 해요. 확인합니다. 이게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으로 해서 낙과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낙과가 발생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낙과수가 몇 개인지, 낙과 가시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따지는 거예요. 그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이제 현지 조사서에 이제 집어넣잖아요. 이 내용을 집어넣으면 이제 전산 시스템에서 이제 보험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나옵니다. 함수가 지수가 몇 개고 해서 나중에 합해져 가지고 보험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두 줄이 문장은 하나죠. 근데 줄은 두 줄인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뭐다? 일련의 과정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신 거는 이런 과정을 이 과목에서 이거 배우시고 보상하는 손해 배우시고요. 이 확인하려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 조사 방법. 그리고 우리 직접적으로 현지 조사서나 우리 모바일로 입력만 시키면 되지만 입력만 현재는 그래요. 입력되지만 보험금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으셔야 돼요. 보험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에 대한 과정, 그게 보험 조사하는 거, 이제 평가하는 거, 평가하는 과정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됩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안에. 지금 오늘은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어디로 가시냐? 쭉 넘어가세요. 24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249페이지 보시면 248페이지 볼까요? 248페이지 보시면 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예, 뭐 품목별 현지 조사 종류다 돼 있는데 이거는 시험 보실 때 되면 저랑 하시면 다 외우실 겁니다. 지금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얘를 막 놔두고 막 깐디 치듯이 표로 그려가지고 막 외우실 필요는 없고 차근차근 저랑 하실 겁니다. 그러면 보장 방식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나왔는데
보장 방식이래요. 보장 방식. 뭘 보장해 주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이제 위험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보장한다고요? 위험. 어떤 위험이냐 보니까 위험이 종합적이다 그러면 종합위험 보장해 준다 그러면 종합위험 보장. 그다음에 각각의 개별적인 위험, 딱 한정적인 위험이 있죠. 물론 위험은 한정적이 되지만 어저께 이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류입니다. 종류가 딱 정해졌다 그러면 뭐예요? 특정 위험 그럽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뭐냐면 종합 위험. 그다음에 특정 위험 그렇습니다. 위험. 근데 특정 위험 보장은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삼입니다. 인삼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디테일에 들어가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이 종합위험은 보시면 뭘 보고 종합위험이냐? 제가 제 그 보상하는 그 위험 자체가 여러 많다겠죠. 그래서 여기는 자연재해, 그다음에 조수의 화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 화재.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병충해도 있습니다. 병충해도 있어요. 종합위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적과전 종합이 있고요. 종합위험 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보니까 그냥 종합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사과, 배, 단감.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이따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딱 해드릴 거니까. 단감 뭐예요? 떫은 감이 있습니다. 떫은 감. 여기 종합위험에는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에 그게 뭐가 있냐면 여기가 수확 감소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수, 그 다음에 과실 손해 보장 과수가 있습니다. 과실 손해 보장 과수. 수확 감소 보장이면 어떤 의미냐면 그 계약을 할 때 정해놓은 그 기준 수확량이 있습니다. 기준이 된 수확량이 있어요. 그 평년 수확량이라는데 그 평년 수확량보다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가 조사하러 나갔을 때 조사한 수확량과 차이가 생기면 만약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만큼을 보장해 주는 게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고요.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이렇게 수확량의 차이, 즉 감소량, 감수량 그런 그 차이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과일이 몇 개가 떨어졌고 몇 개가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어느 정도 피해 입었는지를 따져가지고 피해율을 구하는 것을 보고 과실 손해 보장이라고 말을 해준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수확, 감소, 보장, 논작물, 밭작물 있고요. 논작물, 밭작물 있고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은 일단 논의를 할게요. 시설 논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랑 오늘 시험이 끝나시면 제가 여기 들어가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거 말씀드렸죠.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을 전부 다 저랑 이제 디테일하게 전부 다 적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댁에 가셔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온 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래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적과전 종합위험이다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자가 앞전자예요. 앞전자. 그래서 적과하기 전에는 뭐예요? 종합위험이다라는 뜻이에요. 종합위험이다. 아까 제가 종합위험이면 저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피해를 입은 거라 했죠?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과란 말, 일단 적과 한번 처음 들으신 분 계시니까, 적과는 이제 그 과일을 솎아내는 거거든요. 솎아내는 건데, 과일이 이렇다네요. 한 해는 냅둬버리면 그냥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그게 과일을 열리게 하는 거에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적게 열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힘을 보충했기 때문에 많이 열리고 그런다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로는 해거리. 이것도 알아두세요. 경련결실이란 말이에요. 경련결실. 해거리를 이렇게 써요. 경련결실. 2년에 한 번씩 열린다. 그런 2년에 한 번씩. 실제 조사 나가시면 이제 미보상 비율 찾을 때 우리가 인터넷에 모바일 입력할 때 그 현지 조사표에 모바일 현지 조사표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해거리가 아니라 경련결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계약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해거리가 발생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많이 열리면 좋잖아요. 그 어차피 뭐 그 다음에 안 열리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열리면 알수란다.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과일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를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방지를 함으로써 인해요. 매년 같은 양의 비슷한 양의 비슷한 수준의 그 뭐랄까 그 품질 비슷한 수준의 품질과 비슷한 수준의 양이 나오겠죠. 그걸 보고 이제 안정적인 수확이라 뭐란다고요? 안정적인 수확. 그래서 얘는 적과를 하는 목적은 뭐냐? 얘는 목적은 자, 해거리 방지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확. 수확을 하기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일을 남기고 되게 따버리는 거, 나머지를 따버리는 걸 보고 이제 적과라고 합니다. 적과. 우리 업무 원칙을 정하시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적과 전이 있고요. 적과 후가 있겠죠. 적과 전은 종합이원 방식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 줄 거예요. 그러게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적과전, 수학전 막 그러면 수학전 과시손해보장 방식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이 후가 붙어버리면 얘는 특정이원 방식. 어떤 방식이라고요? 특정이원 방식. 얘는 이제 딱 정해졌어요. 태풍, 강풍, 태집, 지, 화, 우, 가, 일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입니다. 일소까지 적으시면 안 돼요. 일소 피해까지 적으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 혹시라도 적으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자, 이제 가번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 한번 보시게요.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다 했습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농업에 관련해서 또 어디 가시더라도 과수, 사종 그러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에요. 그 혹시 뭐 사배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그래서 여러분들 일과목에 보시면 그 작물의 특성 있죠. 작물의 특성에서도 농작물의 특성에서도 단감하고 떫은감이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보상하는 손해는 적과 이전에는 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다. 근데 밑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일과목 하실 때 배우겠지만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 시는 뭐다? 5개만입니다. 5개만. 태풍, 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 이 5개만 보상해 준다. 적으실 때 이 순서대로 적으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태, 집, 지, 화, 우 적으시면 됩니다. 예, 적과 종류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적과 종류 이유는 보시면 태풍, 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 일소, 가을 동상이 되어 있죠? 일소, 가을 동상이. 그 다음에 1번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적과 이전
이제 종합 위험이다 해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되어 있고요. 그 자연재해 보시면 태풍 피해, 우박 피해, 동상해 있습니다. 동상해는 얼어서 생긴 피해, 기온 얼거나 이제 상자는 이게 서리상자거든요. 호우 피해, 비가 많이 온 거고요. 강풍 피해, 한해, 한해 조심하세요. 이게 뭐예요? 가뭄입니다. 가뭄. 냉해, 조해입니다. 조해, 조해. 이제 보통은 조해하고 염해하고는 달라요. 조해는 바닷물이 유입된 거고요. 염해는 농사 짓다 보면 그 토양이죠, 토양. 토양에 염분이 많이 남아가지고 염분기가 축적돼서 이제 피해 있는 피해가 염해입니다. 물론 이제 조해까지 포함해서요. 이제 설해가 있습니다. 설해는 눈이 많이 오고 폭염, 그 다음에 기타 자연재해가 있고요. 나번에 이제 조수에는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새가 와서 많이 쪼아먹고요. 그 다음에 뭐 논작물이나 밭작물 같은 거 멧돼지가 와가지고 다 갈아 엎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진 거고요. 화재는 아시죠? 화재.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참고 재해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정의. 자, 태풍 피해 한번 읽어볼게요.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 시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다. 자, 바람과 비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바람과 비. 기상특보, 즉 태풍 경보나 태풍 주의보가 발령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박 피해했습니다. 우박 피해 정란운 봉우리 저군이다. 동상에 보시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다라고 되어 있죠.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다. 그러면 이때 이가 봄에 발생하면 뭐라고요? 봄동상해. 가을에 발생하면 가을동상해. 겨울에 발생하면 겨울동상해 하시면 됩니다. 호우 피해 있고요. 강풍 있고 한해 있습니다. 한해. 넘겨보시면 냉해 있습니다. 냉해. 냉해 보시면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다. 조에 보시면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에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예요. 엄밀히 말하면 염해하고는 조해하고는 구분하셔야 돼요. 염해하고는 조해하고는. 설해를 보시면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다라고 생각하시고 기타 자연재해는 기타 하시면 되고요. 자, 적과 종료 이후에 특정 위험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 태풍부터 가볼게요. 태풍. 자, 태풍 강풍 보시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자, 최대 순간 풍속 몇 미터예요?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이게 강풍이에요. 강풍. 자, 그다음부터 이제 밑줄 칠한 부분만 밑줄 치시면 됩니다. 바람의 세기는 각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몇 개소예요? 3개. 가장 가까운 3개의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한다. 가장 큰 수치 밑줄 쳐 보시고요. 그다음에 나번에 우박을 보시면 뭐 아까 내용 똑같아요. 정란운 뭐 봉우리 정도 나와 있고 지진 보시면 두 번째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몇 점 0이에요? 5.0. 자, 밑줄 쳐 보시고요.
나번에 화재를 보시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번에 자, 집중호우 봐보시고요. 집중호우에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비 또는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 관측 장비. 자, 가장 가까운 몇 개소? 3개소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자, 밑줄 쳐보세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인 강우 상태. 자, 그다음 4번의 일소 피해를 보시면 어느는 여러분들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제가 다 읽어드려야 되니까. 폭염으로 인해 보험 목적이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다 돼 있고요. 일소 그럼 뭘까? 일소 옆에 보시면 낫네요.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다 돼 있습니다. 검게 그을린 거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얘가 보통은 맨 처음에는 이제 일소가 발생하면 노란색이나 주황색 있죠. 그런 색깔로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한 50원짜리 동전 보다 좀 작게 정도 생겨요. 근데 얘가 점점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그 까맣게 변면서 누르면 500원짜리 정도 크기로 바뀌면서 누르면 푹푹 들어가요. 여기 1과목에 보시면 일소 피해과의 그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쉬는 시간에 봐보세요. 그거는 진짜 큰 겁니다. 굉장히 많이 크게 당한 거예요. 크게 당한 거. 자, 그 다음에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 자, 3개소 기상청 장비 밑줄 쳐보시고요. 기상청이 뭐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뭐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 목적물에 한하여 보상한다. 여기 가로 한번 쳐보세요. 폭염특보가 그 다음 줄까지 보상까지 가로치고 여기가 그 담보 조건이에요. 담보 조건. 일소의 담보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 적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찾을 거예요. 기상청에서 관측한 5.0 그럼 뭐예요? 지진. 12시간 누적 강수는 80mm 그럼 뭐예요? 집중호우. 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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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바람으로 인한 피해 뭐래요? 강풍이나 태풍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 같냐?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숫자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가로를 딱 쳐놔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4m/s 3개의 수 12시간 80mm 이렇게 쓰겠죠. 뒤에 단위만 써놓고 얘 합이 얼마냐 물어보. 합이 얼마냐? 1점. 1점. 1점이나 한 5점짜리요? 5점짜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1과목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읽으시지 않으시고 제가 하는 거랑 제가 요약해 드린 거랑 뭐 그런 거 한번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2과목 같은 경우는 숫자 나왔다 그러면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숫자 이제 걸어놓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문제를. 그분이 오셔가지고 책을 보면 책을 보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했는데
1번 기상관측소가 있고요. 2번 기상관측소, 3번 기상관측소, 4번 기상관측소. 계약자가 신고를 집중호우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1번 기상관측소에서는 60mm, 2번은 40mm, 70mm, 4번은 90mm. 됐어요. 보상하는 손해 아니에요? 보상하는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안 돼요. 3개입니다. 가장 가까운 3개. 아, 이 단서를. 이거는 1번부터 4번은 가장 그 피해 지역과 가장 가까운 걸 순서대로 해둔 거예요. 조건에 붙을 거예요. 그러면 기회 아니에요? 아니겠죠? 보상은 손해가 아니에요. 보험금 안 나갑니다. 이거만 판단하시고. 이 중간에 이제 가운데 1번, 2번, 3번 중에 80mm 이상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보상하는 손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그래서 문장을 쭉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O냐, X냐. 1번에는 O, 2번에는 X 이렇게 나올 거 있으니까. 제가 아까 꼼꼼히 읽으시라 했죠? 꼼꼼하게 보세요. 꼼꼼하게. 그래서 거기 일소 같은 경우도 중간에 보시면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 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라 되어 있죠. 그것을 8월 4일, 8월 6일, 8월 7일, 8월 4일, 8월 5일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이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루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온도가 몇 도 이상? 33도 이상.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제가 지금 갑자기 그분이 세게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나중에 문제를 만들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미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문제를 받아보시면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4번에 보시면 가을 동상에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동상에 잠깐만요. 동상에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생긴 피해죠. 근데 가을 동상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잎이 농작물에 들어가요? 호박잎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잎은 감입니다. 단감, 떫은 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단감, 떫은 감에. 왜냐하면 이 피해가 그 감은 제가 그 공부하신 분 중에 이제 감 농사 지신 분 계셔가지고 대봉 농사 그 떫은 감 있죠? 지신 분 계셔가지고 지금 물어봤어요. 잎이 굉장히 중요하다더라고. 진짜 중요하다더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도 안 딴다더라고요. 잎을. 그래서 보시면 자.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 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한다.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 이상 고사한 경우 피해를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인정한다. 자, 나번에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가 같아요. 같습니다. 같은데 적과 종료 이후 것이 적과 종료 이전 것보다 몇 개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만 공부하시면 돼요? 적과 종료 이후 거를 공부하시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면 가번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서 계약자의 계자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살짝 밑줄 한번 쳐보세요. 살짝. 나번에 보시면 수학기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보이시나요?
예, 그때 숫자에 딱 밑줄 쳐보시고요. 자, 다번에 보시면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제초 작업은 잡초 베는 거죠. 시비 관리는 뭐예요? 시비 관리? 비료 주는 거.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지금 제가 다는 확인을 못했지만 시비 관리는 비배 관리와 같습니다. 비배 관리. 관리란 말하고 같다. 100%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서 통했다가 밑줄을 쳐보시고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병충해는 입은 피해는 미보상 비율로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간다고요? 미보상 비율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는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뭐 복숭아나 고추나 그다음에 벼 있죠, 벼. 감자 그런 애들은 이제 병충해 보상되죠. 자, 그다음에 마번에 보시면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입니다. 이게 100% 사례가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농어촌 공사에서 댐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어촌 관리 공사의 그 직원분께서 수문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 댐이 터져버렸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맞는 사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바번에 보시면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으로 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우리가 보상해 주지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맨 끝에 간접 손해 나와 있죠. 근데 그 사례로 뭐가 나왔냐면 이제 검은 반점 해 가지고 뭐라 했어요? 동록 나왔죠. 동록. 그 여러분들 선물 상자, 과일 선물 상자, 사과 선물 상자나 배 선물 상자에 보시면 거기는 없어요. 거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 광주 분이 아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바우 시장이나 양동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 그 앞에 놔두고 막 파는 리어카로 갖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희끗희끗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동록입니다. 얘를 보고 이제 실제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삽입 꼈다 그래요. 삽입. 적으실 필요는 없고 삽입 꼈다. 그러면 상품성이 확 떨어져 버려요. 이 사과 중에서 배도 삽입가 많이 끼고요. 이 동록이 많이 생기고 사과 중에서는 양광이라는 품종이 많이 생깁니다. 양광이라는 품종. 필수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양광이라는 품종은 그럼 사과나무 보시면 봉지 싸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봉지. 그래서 항상 양광 같은 거 봉지를 많이 싸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번에 보시면 이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그거는 그 말이 나왔죠. 그다음에 자번과 차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일 같은 경우는 나무에 달려 있을 때, 그다음에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땅에 심어졌을 때 보상해 주지. 얘를 수확해 가지고 바로 걷어 가지고 창고로 들어가면 보상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 창고로 들어갔어요. 창고로 들어가 가지고 얘를 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 또 다른 데로 유통할 수 있지요. 옮기는 과정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서 이 관리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솔직히라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사과나 배 같은 경우 껍질이 사과 껍질, 배 껍질 있잖아요. 눈으로만 보면 얘가 지금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색깔만 보고 하는 거니까. 잘라보고 껍질을 깎아보고 드셔봐야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사각사각 진짜 사각사각 하면서 맛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퍽퍽한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차번에 과실경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확한 사과 있죠. 사과를 저온 창고에 저장하면서 저장할 때 잘못해 버린 거예요.
저장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우리 눈으로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먹어봐야 안다. 자번 다시 보시게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차번에 보시면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다. 자, 카번에 보시면 감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감은 이파리가 중요하다 했죠? 배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사과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과에서 보면 사과는 계약자가 과수원을 돌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시시때때로 나뭇잎을 따줘요. 따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햇빛을 많이 보라고. 햇빛을 많이 보라고. 따주면서 심지어 나중에 수확기가 되면 밑에 바닥에다 반사필름까지 깔아요. 은박지 반사필름까지 깔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빛이 이렇게 올라가죠. 빨갛게 됩니다. 이제 이가. 계약자가 너무나 욕심이 심하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파리를 다 따버리는 거예요. 지금 은행나무 보시면 이파리 하나도 없죠. 그 정도 수준까지 따버리는 겁니다. 그러버리면 얘를 가려줄 게 없죠. 진짜 가려줄 게 하나도 없죠.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라 실제로 그 말씀이죠. 입에 붙어보라고 안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조사 나가면 이 말만 보고 농업인이 부적절한 입소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데 이게 적절한 입소지가 뭐고 부적절한 입소지가 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적절한 입소지는 뭐냐면 지금 밖에 보시면 은행나무 있죠. 그 정도 수준으로 이파리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적절한 입소지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병으로 인하여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의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파리가 떨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갈반병이라는데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빨리 방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서 생긴 피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에 보시면 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계약자는 보상을 받아놓고 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뭐가 돼요? 이득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하번에 보시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다. 얘는 자연재해가 아니죠. 쉽게 말해서 자연재해가 아니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면 나무 손해 보장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자, 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제초 작업, 시비 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여러분들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있죠? 거기서부터 하나,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둘, 세 번째,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의 잘못 적용으로 인해 생긴 나무 손해 세 번째, 네 번째, 병충해 등 간접 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 이렇게 네 개를 갖다가 한번 한 대 묶어 보세요. 네 개가 얘가 3회 때 다 써라고 나왔습니다. 얘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다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시 나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길 바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기상특보에다 기에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기.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이때 보상한 손해는 이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등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다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그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앞 글자만 따면 뭐가 돼요? 개가 되죠? 그다음에 뭐가 돼요? 통이 되죠, 통.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네 개 묶으라 하셨죠? 예, 그게 이렇게 써요. 보 댐이고요. 그다음에 댐이죠? 예. 피, 토, 병. 피토병. 그다음에 기. 그다음에 보. 그다음에 전쟁. 전쟁. 하우스 있어요? 하우스. 하우스가 아까 하우스 안 읽어드렸구나. 하우스 부대 시설 노후 및 하자라 발생한 손해. 여기 하가 들어가죠? 제가 아까 얘를 갖다 네 개를 갖다 묶으시라 했죠? 네 개. 앞 글자만 놓고 써 보시게요. 앞 글자. 다 쓰라고 했어요. 나머지 그게 제가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예, 그 이야기 일단 써 놓으시고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때 시험 나올 때 이 네 개밖에 없었어요. 이 네 개밖에 없었어요. 네 개밖에. 이게 나머지 거 제가 써드린 거 있죠, 이거. 추가가 된 겁니다. 추가가. 언제요? 작년에. 작년에 추가됐어요. 혹시라도 출제자가 미쳐 돌아가가지고 또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 제가 외우시라는 소리는 안 해요. 앞에 거는. 요거는 좀 여러분 앞 글자만 따가지고. 걔는 뭐예요? 걔는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 대리는 뭐 있죠? 통은 통상적인 영농 활동하지 않는 거고. 댐은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때문에 붕괴되어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토양 관리, 재배 기술 잘못 적용으로 인한 나무 손해. 병은요. 병증에는 간접 손해의 나무 손해. 한 하우스 부대 시설. B는 기상특보 관련. 계약 체결 시점 기상특보 관련제예요. 이는 보호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쟁 등 기타 유사한 사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하시게요.